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한가득입니다. 오늘도 집안의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풍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안에 돈이 쉬어갈 자리는 잘 마련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 부자들이 꼭 비워두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재물운의 흐름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연말에 대청소해야지, 묵은 것들 정리해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자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연말만 되면 분리수거장이 유난히 바쁘대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 3곳을 집중적으로 비운다고 합니다. 바로 지갑, 냉장고, 서랍이에요.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은 흐르는 물처럼 움직인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공간에 숨겨진 재물운의 비밀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특히 제가 직접 들은 지갑 속 동전의 비밀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갑, 왜 지갑일까요? 지갑은 말 그대로 돈이 머무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갑 속 동전이 몇 개나 되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10개, 20개. 풍수에서는 동전이 7개 이상 들어있으면 지갑이 무거워서 재물이 달아난다고 해요. 에이, 설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 70대 사업가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분은 서울 강남에서 작은 빌딩을 3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매일 동전 저금통을 따로 두고 지갑 쪽 동전을 전부 털어내신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갑을 가볍게 유지해. 동전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으면 지폐도 함께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그분 지갑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지폐 6장, 카드 3장, 동전 제로. 딱 그만큼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분이 매일 모은 동전으로 연말에 손주들 용돈을 주신대요. 1년 동안 모으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은 가볍게, 저금통은 무겁게. 이게 그분의 재물 철학이었어요. 부자들의 지갑 관리 비법.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지폐를 넣을 때 반드시 인물 얼굴이 위로 가게 넣으신대요. 그리고 큰 금액부터 앞쪽에 정리하고요. 5만 원권, 만 원권 순서로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지갑 열 때마다 큰 돈부터 보이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함부로 돈 쓰는 게 조심스러워진대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영수증을 절대 지갑에 하룻밤도 안 재우신대요. 그날 쓴 돈은 그날 저녁에 가계부에 적고 영수증은 바로바로 버리신대요. 영수증이 쌓이면 그게 바로 낭비의 증거가 되니까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갑 정리,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영수증은 당일 정리하세요. 그날 쓴 돈은 그날 확인하시고요. 둘째, 동전은 7개 이하로 유지하세요. 집에 동전 저금통 하나 놓으시면 1년이면 제법 큰 돈 됩니다. 셋째, 지폐는 큰 금액부터 앞에 정리하세요. 5만 원권, 만 원권 순서로요. 넷째, 카드는 딱 3장만 넣으세요.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카드가 15장인데. 그럼 오늘 바로 정리하세요.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거나 집에 보관하시고요. 두 번째 공간, 냉장고. 냉장고 문 여는 횟수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들 말로는 하루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 연대요.
그만큼 자주 여는 공간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수에서는 냉장고는 집안 재물의 창고라고 해요. 특히 재미있는 게 냉장고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예요. 냉장고 풍수의 비밀 냉장고 맨 위 칸은 들어오는 재물을 상징해요. 냉장고 야채 칸, 그러니까 맨 아래는 모아둔 재산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맨 위 칸은 항상 여유 있게, 야채 칸은 신선하게 유지한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데 자녀 세 분이 다 의사, 변호사로 성공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대요. 냉장고 맨 위 칸은 절대 꽉 채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올 식재료 자리를 비워놔야 장을 보러 갔을 때 좋은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 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 꺼내서 깨끗이 닦으신대요. 야채 칸이 깨끗해야 저축한 돈도 깨끗하게 불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정리로 월 30만 원 아낀 사연 60대 중반 박씨 이모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나는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가계부를 보니까 식비가 매달 넘쳐나더래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냉장고에 같은 재료가 몇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고추장이 3개, 된장이 2개, 참기름이 2개. 이거 있었나? 이러면서 또 사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냉장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에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서 붙여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장 볼 때마다 그 메모를 보고 중복 구매가 확 줄었대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아껴지더래요. 부자들의 냉장고 관리 비법 제가 아는 한 기업 회장님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냉장고는 일주일치만 채운다. 그 이상 채우면 결국 버리는 게 생기고 버리는 게 생기면 그게 바로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2번 장을 보신대요. 한 번은 주말에 큰 장, 한 번은 주중에 작은 장. 이렇게 하면 항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고 버리는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냉장고 안에 절대 검은 봉지를 안 넣으신대요. 왜냐하면 검은 봉지에 넣으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니까 결국 잊어버리고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용기나 투명 지퍼백만 쓰신대요. 냉장고 정리 꿀팁 첫째,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이세요. 간장 있음, 된장 2개 있음, 이런 식으로요. 둘째, 맨 위 칸 30%는 비워두세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게 들어와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비우기 요리를 하세요. 남은 재료로 찌개 끓이고 볶음밥 해 드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재물 낭비도 막습니다. 넷째, 냉동실 정리는 석 달에 한 번. 1년 넘은 냉동식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언젠가 먹겠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다섯째, 검은 봉지 대신 투명 용기를 쓰세요. 눈에 보여야 쓰고 써야 낭비 안 해요. 세 번째 공간 서랍 여러분, 혹시 유령 서랍 있으세요? 유령 서랍이 뭐냐고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여는 서랍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우리 집에도 그런 서랍 있어. 대부분 있으세요? 맞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서랍 하나는 완전히 타임캡슐이었거든요. 서랍에서 나온 깜짝 선물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어느 날 서랍 정리하다가 10년 전 백화점 상품권이 나왔어요. 5만 원짜리 2장? 헐, 이게 여기 있었네? 근데 더 웃긴 게 유통기한 지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서랍 속에 돈을 썩히고 있었구나.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막힌 기운이 쌓이면 보이는 곳에 돈도 막힌다.
70대 할머니의 서랍 정리 기적.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더래요. 이유가 뭘까요? 서랍 속에 뭐가 있는지 본인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주랑 함께 서랍 대청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새수건 8장, 안 쓴 비누 12개, 선물 받은 손수건 20장, 이런 게 우르르 쏟아졌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부자였나? 부자들의 서랍 관리 비법은 뭘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랍은 비워야 채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서랍을 꽉 채워놓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서랍마다 70%만 채우는 원칙을 지키신대요. 30%는 항상 비워둔대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서랍 하나씩 점검을 하신대요. 1년이면 12개 서랍을 다 점검하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중요한 서류나 통장은 집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신대요.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기운을 받는 방향이거든요. 재물과 관련된 것은 서쪽 서랍에 보관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서랍에 절대 안 넣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부자들은 서랍에 고장난 물건을 절대 안 넣어둔대요. 고장난 시계, 안 나오는 볼펜, 끊어진 안경, 이런 것들요. 왜냐하면 고장난 물건은 막힌 기운을 만들어서 재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치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수증이나 고지서 같은 건 3개월 지나면 과감히 버리신대요. 필요한 건 따로 파일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서랍에 쌓아두지 않으신대요. 서랍 정리의 황금 법칙 첫째,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석 달 안 쓴 건 다른 곳에 보관, 3년 안 쓴 건 기부하거나 버리기, 3초 안에 못 찾는 서랍은 당장 정리하기. 둘째, 서랍마다 주인을 정하세요. 이 서랍은 약 전용, 이 서랍은 문구류 전용, 이 서랍은 영수증 고지서 전용. 셋째, 투명 정리함을 활용하세요. 안 보이면 까먹어요. 보여야 쓰고 써야 낭비 안 해요. 넷째, 서랍 속 보물찾기 게임을 해보세요. 손주들 오면 함께 서랍 정리하면서 할머니 서랍에 뭐가 나올까 하면서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정리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다섯째, 고장난 물건은 절대 서랍에 안 넣기. 고치든지 버리든지 빨리 결정하세요. 특별 보너스 이것만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서랍 정리하다 보면 옛날 통장, 옛날 수첩 이런 거 나오잖아요. 풍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돈 들어온 기록은 남겨두라고 해요. 월급 통장, 보너스 통장, 이런 건 잔액이 제로 원이어도 재물이 들어왔던 통로니까 함부로 해지하지 말래요. 대신 집 서쪽 방향 서랍에 잘 정돈해서 보관하라고 하더라고요. 서쪽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을 받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 돌잔치 때 받은 금, 선물 같은 건 절대 팔면 안 된대요. 이런 건 집안의 재물 씨앗이라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메시지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지갑, 냉장고, 서랍. 이 세 공간은 모두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들이에요. 풍수라는 게 거창하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갈하게 가꾸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머물 자리를 잘 만들어놔서예요. 오늘 저녁 지갑 하나 정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냉장고 한 칸만 비워보세요. 모레쯤 서랍 하나 열어서 정돈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막혔던 곳이 뚫리면 분명히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